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셨죠? 이번 시간은 이 비즈니스의 응용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최지원 교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과 전략이라든지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응용되어서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돼서 사용되는지 한번 사례도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비즈니스는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행정 분야, 금융, 돈을 만지는 금융, 교육, 보건의료, 관광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생활에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의 이 비즈니스 응용이 어떻게 돼가는지 조금 더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행정 분야에서 이 비즈니스 응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정부 3.0, 4.0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전자정부는 이게 이제 대민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민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전자정부 개념에서 개념이 어떻고 역할이나 범위가 어떻고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제공 서비스 그리고 전자정부가 어떻게 될 건지 비전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간단한 목차로 저희 전자정부부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스마트 러닝 해서 이 비즈니스 응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건 전자정부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전자정부란 어떤 건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전자정부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정보기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정부의 행정 조직, 업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개혁해가지고 국민에게 대한 정부의 각종 정보나 행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최상의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 지향적이고 반응적인 정보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좋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업무나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류들이 전자정부에서 많이 정부에서 서비스 종이를 받고 해결하게 되고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가거나 뭐 행복센터라고도 하죠. 그 주민센터에 가서 여러분들 받던 서류들을 전자정부의 기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지 않고도 충분히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고 있죠. 사실 이 전자정부라는 용어와 의미는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은행 업무에서 처음 전자은행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게 전자정부 개념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부인가에 대해서 각 국가 간의 사회나 기술적 환경에 따라 조금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고 전자정부 개념을 정의하면은 사실 이제 가장 깊은 뜻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한다겠죠.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이런 서비스를 다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자정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고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한다는 거죠. 전자정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고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업무 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부의 고객은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 쉽게 말하면 국민이고 확장적으로 말하면 기업까지 있는데 이게 국민하고 기업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형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자정보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 업무나 정보, 행정 서비스,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전자정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개념에 대해서 이게 전자정보가 어떤 역할과 범위를 가졌는지까지 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시면 정부, 기업, 국민의 관계로 분류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역할과 범위는. 자,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보시면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를 먼저 볼게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는 이게 전자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고객 지향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중심이 다양하고 국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은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해지는 거죠. 동시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볼 때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기회, 그래서 시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쉽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요새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쉽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볼 수 있게 글을 쓴다? 말도 안 되는 길이었죠. 편지를 보낸다? 직접 전달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민 참여 기회가 작았고 이런 것들이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행정의 민주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행정 구현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정부와 기업입니다. 그래서 G2B라고 하고요. 정부의 기업 간의 관계의 변화를 보시면 이 전자정보를 통해서 기업의 사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기업들이 사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기존에는 저도 기업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규제, 조세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내라는 대로 내고 확인하는 대로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정확도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통합적인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정부가 수행하는 권고 지침이라든지 지금도 보시면 여러 가지 권고 지침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원화되는 과정으로 전자정보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 수집이 엄청 용이해져요. 그리고 선택의 폭이 높아지고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전자조달 이 전자조달이라는 게 이제 정부랑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조달이 가능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정부랑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은 리베이트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정부 전자조달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입찰을 하고 공정하게 다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라장터란 사이트에서 이런 정부의 서비스를 기업이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서비스를 정부에게 전달하는 거고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됐어요. 세 번째로 정부와 정부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실 말씀드리면 정부끼리 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부 부처 간에서 자기 내부에서도 이 정보를 같이 이야기하고 행정 정보들이 같이 빨리 공유돼야지 이런 게 최신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지금 보시면 더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구에서 어떻게 지금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행정 업무의 정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룹웨어 같은 걸로 인해서 업무가 공동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즉 의사소통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리고 신속해지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더 유연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질적 수준도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전자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점들이나 기업이나 국민, 정부끼리도 엄청난 역할과 범위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게 점차 더 늘어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역할과 범위를 가지고 있는 전자정부는 이게 네 가지의 개념적 요소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전자정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 온라인 서비스 정부라고 해서 정부 전자정부에서는 인터넷 민원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그리고 무인 민원 자동 처리기 이런 거 해서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접수 처리가 가능하고 국민들은 행정기관에 언제나 한 번에 이 말 자체가 이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원할 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 처리 그리고 구비한 서류 이런 것들 구비하기 위해서 진짜 뭐 세무서 갔다가 법원 갔다가 하루 종일 걸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1회 방문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한 번에 되는 거죠. 엄청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체감적으로 느끼시기 힘드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엄청 체감돼요. 저는 서류를 하나 떼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았었거든요. 두 번째가 능률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행정 업무 처리도 종이가 없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한다는 거죠. 뭐 전자문서, 전자결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자화해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가 돼서 행정의 생산성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업무 처리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능률도 향상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니까 이제 국민과 정부가 좀 더 가까이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knowledge based에서 지식 정보라고 하는데요. 그 생산된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분류하고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개개인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생산된 문서에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공유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지식정경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고 지식형 공직사회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더 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클린한 정부입니다. 깨끗한 정부죠. 이게 엄청 투명한 행정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문서를 가지고 여기 갔다가 뭐 과장한테 갔다가 팀장한테 갔다가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문서가 소실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처리했는지도 확인이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전자문서 아까 보시면은 문서에 전자화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 같은 경우 보면 누가 처리했고 몇 시 몇 분에 누가 이걸 결제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처리 시간을 지연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중요성 있는 요소들이 있어야 전자정부라 말할 수 있고 개념적 요소를 말해드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정부에서 정부 운영 방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냈어요. 전자정부가 가져올 변화들이 생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정부에서 정부들이 전자정부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첫 번째는 정부 안에서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국민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변화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 표로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데요. 그 전자정부와 전자정부에서 정부 운영 방식의 변화라는 표로 해서 기존 정부와 전자정부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정부는 기존의 정부와 달리 이제 국민 중심이라든지 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을 주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정책에도 직접 관여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 봉사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행정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과 이런 것들이 제약이 극복되면서 모든 행정 처리가 디지털화되고 행정 업무에서 책임 소재도 정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민원을 넣으시면 민원 처리 답변자가 적극적으로 처리자가 확실하게 내가 어떤 부처에 어떤 사람이 책임져 이걸 답변했고, 뭐 심지어는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엄청나게 중국 운영 방식이 변하고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신체가 부자유화된 시민이라든지 외국인들에도 엄청 열린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돼요. 표에도 보시면은 이제 뭐 관 중심, 관 편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중심, 시민 편의, 국민 정부의 주인 이런 것들을 더 목적이 바뀌었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요.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신체 부위 자유자나 외국에게도 열려있는 행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업무 처리 및 의사소통의 방식의 변화, 이게 전자정부가 구현됨에 따라서 이게 제일 큰 거죠.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지 의사소통 방식이라든지 업무 처리 형태라든지 이게 다 변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처리에서 투명성이 제고됐고,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권한이 나눠졌어요. 예전에는 현장 중심이 아니고 그 제일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제일 높은 사람한테 가서 처리가 되도록, 왜냐면 허락을 받았었기 때문에 누가 처리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권한 부처가 됐고, 부처 간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 간에서 역할이 명확화되면서 이제 중복 기능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그 기능들이 다 통합화되고 정리가 되고, 이 정부 운영 방식에 진짜 변화가 많이 생긴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서 이게 정부 내부에도 능률이 엄청나게 생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중심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고객 지향적인 정부가 되고, 그리고 국민 간의 관계도 엄청나게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전자정부를 통해서 정부 간, 공공부문 간, 공공부문, 준공공부문만 정부나 민간 이렇게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되면서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정부 기업 간의 거래 비용, 여러 가지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거래 비용들, 거래를 하기 위해 생기는 비용들이 알아서 감소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돼 있으니까,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 시간 이런 것들이 빨리 단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할이 이제 정부의 이 국민의 역할이 정부가 기업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지원자의 역할로 계속 바뀌는 거죠. 아예 역할이 완전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거의 국민 이런 정자정부 서비스가 뭐 전 세계에서 1등이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래 속도라든지 처리 속도, 투명성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빠르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부 운영 방식이 변화되고 전자정부도 이제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 구현 개념에 대해서도 진화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4.0이라고 말까지도 해요. 예,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제 전자정부 1.0부터 시작해서 2.0, 3.0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3.0은 이제 스마트 기술까지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게 미래 전자정부라고 정의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3.0이란 게 정부의 이제 지식 기반을 조정을 만들어서 물리적, 재정적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이나 효과적으로 쓰겠다. 그리고 더 높은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우리가 그런 문제 빠르고 잘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변혁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1.0, 2.0과 비교해 보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세 가지 핵심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구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올바른 일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일,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전자정부는 이제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지원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지원하는 거랑 기존의 전자정부는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판단을 내리도록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3.0이라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전자정부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초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첫 번째 핵심 능력이에요. 두 번째 전자정부 3.0은 스마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폭넓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학년 되면 뭐 경영자료 분석이나 통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급화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폭넓게 사용하는 게 함정연계의 스마트 기술 최대한 활용이거든요. 근데 1.0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인터넷 기술을 주로 의존해서 발전했고, 인터넷 기술 그리고 이 자동화, 온라인화가 주된 목표였어요. 이때는 업무 자동화, 온라인화 이런 게 주된 목표였는데, 2.0에는 이제 웹 2.0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핵심 기술로 구상했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발전 이런 것 통해서 소셜미디어 활용해서 전자정부 실현을 하도록 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삼성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있어요. 이 공공 데이터 개방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들은 처리된 데이터들을 막 정리해서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 때는 이렇게 처리됐고, 이런 뭐 자료들이 있었고,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정리돼 있다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공공 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이유는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걸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더 제한을 해줘도 좋고, 우리 공개된 자료로, 아니면 우리가 진짜 이렇게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되니까 이렇게 공공 데이터도 개방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전자정부 3.0은 기존 전자정부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전자정부와 외연을 확장하는 개념이에요. 기존 전자정부 1.0이나 2.0은 모두 정부의 기능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었는데, 이 1.0은 정부 내부 업무, 프로세스, 외부 서비스에 대한 전자 체계 개선이었다면, 2.0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혁신할지, 그리고 3.0이 등장했다고 해서 기존 전자정부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 같이 하고 있으면서 기술 발전이나 서비스 고도화에 발맞춰 전자정부 1.0, 2.0 끊임없이 고도화되는 거죠. 같이. 보시면 전자정부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화를 하기 위해서 공유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했죠. 2.0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확대, 시민 개발자,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해서 민간 기술가의 접목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더 강화한 거예요. 3.0 같은 경우에는 1.0, 2.0 기존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 2.0, 3.0이 예전에 그런 개념이 아니라 1.0 때는 이걸 더 강조했고, 2.0 때는 이걸 더 강조했고, 3.0 때는 이걸 모두 포괄해서 종합 전략을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걸 1.0, 2.0, 3.0으로 지칭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가 이제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을 대해서 말할 겁니다.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 우리나라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빠르게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는 행정의 정보 기술을 도입해서 민원의 행정 업무 처리를 정부화하고 각 행정기관의 보유 정보들, 행정기관들이 들고 있는 정보들을 다른 행정기관들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은 이걸 통해서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PDA, 뭐 태블릿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민원 행정 서비스나 기관별 행정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대민 서비스 품질이라든지 향상, 그리고 행정 업무 처리의 효율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와 통한 민원 서비스 혁신 사업을 G4C 사업이라고 많이 말하고요. 이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G4C 사업은 전자정부 대표 포털 korea.gov.kr 그리고 전자정부 민원 청구 민원.gov.kr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 그리고 공통 기반 지원 서비스 라고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자정보 대표 포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korea.gov.kr은 행정기관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포털과 연결돼 있어요. 원클릭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 포털을 수행하는 거죠. 두 번째 전자 민원 창구 민원24라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뭐 만 건이 넘는 민원 안내라든지 개별주택 확인, 가격 확인, 민원 열람, 뭐 초본 발급 민원 이사, 사망, 장애인 보훈 이런 생활 민원 일괄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대민 행정 서비스를 다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중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뭐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병무 이런 것들 해서 10가지, 11가지 해가지고 34종 행정정보를 민원 담당자가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 가능하게 해서 국민이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재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다른 행정기관에 그리고 공공민원 구비서류에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을 감소시킨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 행정기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서류를 뗄 때 정보 처리를 연계해서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엄청 편해진 거죠. 그리고 공통 기반 지원 서비스는 이제 통합 전자 민원 창구나 각 기관별 전자 민원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인프라를 활용하고 그리고 전자정보, 전산 자원 이런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전자정부 대표 포털로서 여러분들 모든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첫 번째 포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행정기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털 역할을 수행하는 게 전자정부 대표 포털이고요. 두 번째가 통합전자민원창구라고 해서 민원24.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초본, 뭐 병적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가서 직접 가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었죠. 그래서 행정정보를 아까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 가지고 있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 특히 11가지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보험, 병무, 법무 이런 것들 11가지 해가지고 직접 전자적으로 열람 다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민원 받는 애가 받는 사람이 와 우리가 민원을 요구하면 그 사람이 다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고 이걸 이제 다 쟁제증명서를 한 번에 받아서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원스톱, 논스톱 서비스가 되면서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서류 제출 부담 이런 것들이 엄청 줄었어요. 진짜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유사 데이터 중복적인 개발 방지까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위한 전자정보 서비스고요. 네 번째가 공통 기반 지원 서비스죠. 그래서 이게 통합 전자민원 창구나
각 기관별 전자 민원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죠.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예요. 모두 다 같이 똑같이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인프라 활용이 되는 거고, 인프라가 깔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서비스, 각기 기관에서 행정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 다른 형태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전산자원 중복 투자 이런 것들이 방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그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뭐 웹 서비스 등록 저장소, 사용자 디렉토리 시스템, 통합 인증 시스템, 온라인 민원 발급 시스템, 전자 서식 시스템, 전자 지불 시스템, 이런 것들이 모든 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원 혁신 사업, G4C 사업이었고, 이런 네 가지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두 번째 전자정부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정말 자주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직원이나 저에 대해서 4대 보험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다가 보험을 납부나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보험, 그리고 여러분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 받았을 때 고용 상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 산재보험, 이런 것들을 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나눠서 네 가지 사회보험 관리 운영 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사실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나의 그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됐냐면 국민연금 시스템,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국민연금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건강보험을 확인하고, 똑같아요. 고용보험에 가서 확인하고 산재보험에 가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그것 자체도 정보 연계를 통해서 네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시스템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예요. 홈택스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납세자, 국세청이라는 것은 세금에 대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국가 세금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납세자가 원래는 세무서에 가서 세무업무를 처리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자정부를 통해서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개발됐고, 이게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통해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 편의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거죠. 세금을 더 빨리 편안하게 납부하고 확인할 수 있고,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요. 그리고 이게 홈택스나 이게 모바일은 손택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식사회에 부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세무행정 능률성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투명성도 같이 요구되겠죠? 네 번째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G2B라는 시스템이고요. G2B.go.kr이라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사이트를 나라장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이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엄청 서류가 복잡했어요. 국가 사업을 내가 따낸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국가 기관의 일을 내가 따내서 하는 데인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하겠어요. 국가랑 나랑 거래를 하는데 국가가 나를 어떻게 믿고 해야 될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너가 세금을 잘 냈는지, 너가 사람은 몇 명 고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류를 전부 다 확인시켜 줘야 돼요. 다 떼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준비해서 여기다 올리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 서류를 보면서 투명성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사이트예요. 기존에는 아예 나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일들이 이제는 이런 나라장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국가 입찰 정보를 기업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제공했으니까 공평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서 공평적인 참여 기회가 되니까 참여자도 확대될 거고, 그러면 기업 간의 기술이라든지 가격, 품질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국가 예산 절감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이 되니까 엄청나게 부패 소지가 차단이 되니까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된다는 거죠.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뭐 기업 입장에서는 힘든 점도 있습니다. 경쟁도 많이 해야 되고 비용도 더 작게 써야 되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정보 서비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있고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국가 전자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왜 3.0을 구현하라고 하는지 국가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3.0을 하는 목표는 공공정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청원이라든지 이런 게 정보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여러분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공공 데이터 이런 것들을 민간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공공 정부의 데이터들 아예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해가지고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민관 협치가 가능하게 되고 이게 소통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되고 이게 이제 소통이 쉽게 되니까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뭐 정부 내 칸막이 해소라고 하기도 하고 협업 소통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제 인프라가 깔리니까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한다는 거죠. 진짜 일 잘하는 정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통합 제공, 창업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고 지금 보시면 뭐 창업 기업에게 뭐 1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도 서비스 접근성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비스 창출, 이렇게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정보를 구현하는 게 이제 전자정부 3.0의 비전이었고 이 3.0을 활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하는 투명한 정보 그리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전자정부 3.0을 진행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전자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사례들이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전자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